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북팟은 책 화분을 의미합니다. 식물의 뿌리가 흙 속의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북팟을 듣고 책 속의 엑기스를 쭉쭉 흡수해서 활짝 뻗어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애플의 아이팟과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고 북과 팟캐스트의 합성어 같기도 하죠. 뭔가 파밭하고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북팟에서 책에 대한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로 자양분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팟 그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첫 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팟캐스트 지킴이 팟찌입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도서관 팟캐스트라니 너무 생소하시죠? 생각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요. 책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팁을 드리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책의 주제는 뭔지, 뭘 느껴야 되는지 이런 딱딱한 이야기 대신 재미있게 읽기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소녀의 마음을 지니시고 계실 것 같은 아름다운 분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 첫 방송을 함께 열어주실 분은 모두를 위한 동화 읽기 코너 동화 생각을 맡아주실 작가 김현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우세요. 실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상이... 소녀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아,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현희입니다. 네. 칼기 폭파범, 너무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칼기 폭파범 김현희. 동명이죠? 네, 이름만 같을 뿐인가요? 일본어로 하짜마입이라 하나요? 네네. 네, 그 김현희입니다. 네. 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한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글로 잘 풀어내고 싶은 어떤 소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럼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또 나머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도서관 작가 실천연대나 도서관 정책협의회, 네. 도서관 운영위원, 선정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서관에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동화생각 코너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동화책은 쉽게 접하지만 동화 작가는 뵙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떤 계기로 저희 북팟과 함께 하게 됐는지 말씀 듣고 싶어요. 처음에는 제가 날마다 밥 먹듯이 도서관을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도서관 좋은 것도 있지만 직원들을 좀 알게 되죠. 네. 그 사사한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책 선정을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책 선정위원이죠. 네. 그래서 책이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그래서 오케이 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책은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도서관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어렴풋이 알게 되고 이제 욕심에 네. 이제 도서관을 좀 더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도서관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건 뭘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정말 그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공부하는 공간, 책 읽는 공간 이 정도지만 요즘은 문화 공간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화 공간이라면 어디가 있습니까, 선생님? 문화공간 우리가 보통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뭐 영화관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이런 매체나 이런 거를 그 비용을 주고 보통 우리가 네,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네. 도서관은 공공이 것이기 무비용이죠. 때문에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유럽 뭐 어디 뭐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10분마다 하나씩 도서관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느냐 네. 이런 말도 저희가 들었고요. 도서관에 관한 어떤 세계적인 도서관,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서관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네. 정말 허름한 데부터 정말 뭐 뉴욕의 공공도서관들 네. 그것까지 아름다운 도서관 책 할자도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서관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의 애착이 남보다 커서 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요, 앞으로 동화생각 코너를 계속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그 동화생각 코너에서는 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그 코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말 동화 잘 쓰신 분이 네. 제가 동화 생각 코너를 맡는다면 제가 좀 애람돼요. 근데 이제 겸손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별로 겸손하진 않아요. 근데 네.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동화를 쓰는 입장에서 또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동화를 보는 눈은 그래도 있지 않나 네.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런 동화. 그러다 보면 어떤 동화를 보는 눈 있는 사람이 또 동화를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기를 맡아서 참 좋고요. 네. 저는 동화를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모든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네. 동화를 소개할 예정이에요. 네. 네. 저는 정말 이런 책 너무 아까워 혼자 보기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동화를 추천하면서 능력이 된다면 타 장르라면 뭐 음악, 미술, 영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동화와 연결시키면서 네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을 네. 들으니까요. 네.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네.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무겁게 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무겁게 네. 뭐 학술 세미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동화하면요. 네. 보통 아이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네, 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어른을 모두 다 함께 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을 소개하신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어른들에게도 동화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동화는 네. 동화라는 단어는 우리 일본 네. 일제가 우리를 강점할 때 네네. 그 일제 치하의 잔재입니다. 동화가요? 예, 동화라는 단어가. 네네. 그래서 동화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히 동화 아닌 어떤 단어가 없기 때문에 동화로 그냥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화는 동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네. 동심은 곧 자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면 어디로 가서 힐링합니까? 자연을 많이 찾죠? 그쵸. 네. 산과 들과 바다와 이렇게 가잖아요. 네, 저는 산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아이들이 네. 막 하나면 바로 직설적이잖아요. 네네. 직설적이고 어른들처럼 막 거르지 않잖아요. 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화라는 장르는 정말 좋은 동화는 네. 어린이나 아이나 다 어우르는 동화입니다. 이게 네네. 고전입니다. 고전. 네. 네, 동심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예. 아이나 어른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네. 울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또 좋은 글귀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가능하면 낭독해 드리고 싶고요. 짧게나마. 예. 그리고 또한 좀 어려운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나요?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네. 차이점이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그러니까 네. 남자는 난폭해. 여자는 또 다른 면이 있어. 막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네. 그 책을 보면 두 개의 자아입니다. 두 개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해석도 해보고요. 네. 여러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면 조금 더 책에 대해서 좀 더 네.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네. 동화가 우리 성인인 어른에게도 어떻게 다가올까?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네. 등에 관련된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궁무진하죠. 네, 굉장히 네. 기대가 돼요. 네, 네.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도서관 활동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이란? 제가 생각엔 도서관은 저는 늘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나는 봄날의 잔디밭 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네, 봄날의 잔디밭. 네,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봄만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네. 봄만. 근데 또 초봄은요, 네. 꽃샘추위도 있고요. 네, 좀 네. 쌀쌀해요, 선생님. 아니, 그 현실적인 감각적인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느끼는 도서관에 비유하자면 네네. 그냥 그 봄날의 잔디밭. 네. 그러니까 햇살이 빛나는 잔디밭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요즘은 또 잔디밭 위에 가면 뭐가 있다, 뭐 벌레가 있다, 네. 뭐 이런 것들 네. 못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네. 도서관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너무 봄만 지칭할 수도 있어서 네. 여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가보면요, 어린이실에 가보면 네. 정말 그 서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면이 전부 다 통유리로 돼가지고요. 예. 그 초안산 전경이 보이는 곳을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네. 나무들이 보이고요. 그래 여름에는요, 정말 푸르고 싱그러운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 네, 선생님. 그거를 넘어서는 음. 장면이 연출합니다. 네. 그 사이사이 창의 사이사이에 어린이 책이 꽂혀 있죠.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도요. 네, 저는 네. 사실 그 장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도 그러셨군요. 역시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군요. 예, 예, 예. 네. 또 얼마 전에 겨울에 눈 많이 왔죠. 네. 폭설왔죠. 네네. 그때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막 손을 비비면서 이제 그 책을 빌리러 갔거든요. 네. 근데 그 가지에 네. 하얀 눈이 쏘고 쌓였는데 네. 정말 그 하얀 이불 같은 포근한 네네. 곳이구나. 네. 그게 도서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가을에는 네. 저는 황금 밀박 같은 존재다. 네네. 지금 제가 펄벅이 쓴 돼지가 생각이 나요. 네. 지금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밀밭이 네. 생각이 나요. 그러면 밀밭을 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가을의 들판, 예. 누렇게 벼가 익어서 바람에 예. 살랑살랑 흔들릴 때 그 아름다운 모습과 색깔들, 네. 그거를 대신해서 연상해도 네, 네, 되겠네요. 네.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 딱 둥근 달만 있으면 아, 끝내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황금 밀밭 같은 네. 그 돼지의 펄벅 굉장히 내가 감동 깊게 읽은 책인데요. 네네. 그런 밀밭 같은 것.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네.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면서 네. 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많이 보시니까요. 네네. 선생님에게 책이 주는 의미, 책이란 무엇일까? 네.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책이요. 저는 나를 지탱하는 힘이죠. 네. 나를 지탱하는 힘. 네. 그럼 힘이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뭐지? 네. 근데 그건 바로 음. 책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네. 담겨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지금 방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책이란 선생님에게 힘, 예. 또 삶의 다양한 이야기. 예. 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네.
미래로 향하는 문이라 할 수 있죠. 네. 미래라는 건 뭐냐면 제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네. 문이 네. 좋을 거다. 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규정짓기는 참 힘든 건데 제가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네. 힘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네. 어떤 사람을 관계망을 그 사람을 깨뚫어 보는 것도 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하려고 가는 것도 문이거든요. 하나의 문. 네. 그러면 나를 향한 미래로 향한 문이 네.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서 저는 책이 참 중요하고요. 네.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네. 사유를 하고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인정했을 때 네. 책이 나한테 방구 듣고 네. 가고 또 제가 방구 듣고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세 가지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네. 책이 인간에게 주는 그 무한한 무궁무진한 여러 네. 가지의 것들이 많이 담겨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네. 네. 저만의 담겨 있음이죠. 그러니까 또 보편적으로 말하는 책에 담겨 있음, 정보 지식 네.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암이죠. 암. 암. 아에다가 니을 미음. 네. 암을 네.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네. 삶이 뭔가. 네. 삶을 알아가는 거죠. 네. 예, 선생님에게는 그런 좀 어렵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뭐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네. 선생님 말씀은 네.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음.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네. 또 미래를 향하는 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책이 주는 선생님께 주는 의미와 또 달리 네.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각자 자기만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각자의 몫이 있는 그렇겠죠.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동화 작가이시니까 네. 오늘 또 좋은 책 한 권 소개해주고 가시죠.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괜찮아 아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괜찮아 아저씨. 네, 괜찮아 아저씨. 네. 이거는 제1의 비룡소 캐릭터상을 받는 거고요. 예. 상을 받았던 책이고요. 괜찮아 아저씨는 머리카락이 10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아저씨예요. 대머리? 대머리. 그러니까 10개 남았기 때문에 네. 10개 남았지만 자기는 대머리가 아니야. 네. 아직 10개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한 가닥씩 빠져요. 애석하게. 그러면 하나 빠지면 9개밖에 안 네. 남나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 아저씨는 네. 계속 있잖아요. 머리 모양을 바꿉니다. 아니 그 몇 가닥 되지도 않는데 머리 모양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림책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꼬거나 네. 뭐 위로 속개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네. 결국은 10가닥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민머리? 예, 대머리. 네. 대머리가 되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어른의 한계로는 가발을 썼다든가 예. 뭐 아니면 모자를 썼다든가? 너무 식상해. 그렇죠. 좀 그렇죠. 예, 네. 상상은 각자에 맡기고요.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네. 굉장히 웃음이 팍 터지면서 유쾌합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긍정적인. 네. 그러니까 왜 저래 이런 짜증스러운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의 마인드를 네. 갖게 되는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제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 네. 푸하하하 이렇게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이 책에 뭐 로비를 받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저 네. 코믹하면서도 네. 긍정적이고 네. 재미를 주는 이야기. 네, 네. 예, 괜찮아 그림도 아저씨. 굉장히 밝고 네. 발랄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괜찮아 아저씨. 네,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현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있어 책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도서관에 대한 즐거운 기억도 끄집어낼 수 있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희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괜찮아 아저씨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 쌍문일동 작은도서관, 창 1, 2, 3동 작은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긴장된 부분도 있어서 좀 버벅거렸죠. 앞으로는 다양한 코너와 더 많은 이야기로 수다를 떨듯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북닥터 박윤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팥쥐, 패널 김현희 선생님, 작가 김신혜, PD 박영록이었습니다. 오늘 구립도서관 팟캐스트 북팝 첫 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